그러면은요, 1번 이제 박찬주 대장 기자회견 네. 진실은 무엇인가? 아마도 이제 여러분께서 그 박찬주 대장의 기자회견을 하는 말투, 어조, 내용, 논리적인 전개 이런 걸 보시고서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새로운 비전님께서는요, 박찬주 갑질을 부정하면 국민 공감 안 돼요. 국민 눈높이에서 맞춰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박찬주 장군하고 이제 통화도 좀 길게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쨌든 이것은 좌파들이 우리 군을 흔들기 위해서 일종의 부풀리기, 이거 분명히 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박찬주 대장의 그 부인 되시는 분, 그분이 이제 공간에 있으면서 사병들한테, 공간 사병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 그건 어느 정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를 이런 진실이 있고 저런 진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 뒤집어 가지고 정말 임태훈인가 하는 그 사람의 말로 모든 것을 덮는 거, 이거는 우리의 큰 실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부터 네. 반성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사과했었죠. 박찬주 네. 대장 주제가 저희들 외부자들 할 때 올라왔어요. 네. 저도 그 비난의 대열에 가세를 했습니다. 솔직히. 좀 정도는 약했지만 가세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한국 사회는 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네. 박찬주 대장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군대 보낸 부모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또는 군대에 갔다 온 많은 남성들의 그걸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좌우 언론이 문제가 없었어요. 모두가 공개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공개했습니다. 중앙일보도 공개했습니다. 동아일보도 공개했습니다. 다 공개했습니다. 박찬주 대장. 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준 배경은 이른바 군인권센터라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만 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대상자는 공감병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자칭 피해자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했던 사람 측은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해명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격 말살이 됐던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범입니다. 솔직히요. 그 당시는 다 이 사람이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뒤에는 물론 그 당시는 뭐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파 언론까지, 그건 적폐청산 아니라 군 문제니까, 그 다음에 군에서의 아주 정말 잘못된 한 인간 장성의 문제로 칩에서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 그건 안타까운 현상이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이른바 좌파들, 결국 큰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건 저희들이 간과했던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오늘 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해명이 했으면 저는 상당 부분 본인 해명이 이미 사법기관에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아직 남은 것은 부인에 관한 부분은 재판 중입니다. 부인에 관한 그 부분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박찬주 대장은 실제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비난을 받았고 인격 말살을 당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박찬주 장관님하고 이렇게 장군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진실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메신저입니다. 여러분, 임태훈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박찬주 대장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그분이 설명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진실을 알게 됐을 겁니다. 이 케이트님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너무 이제 분개하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군을 흔들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좌파들의, 우리나라 군을 흔들어 갖고 좌파들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요, 무슨 이 종북이라든가 빨갱이 이런 말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하루하루 제 가슴속에서 되새기면서 삽니다. 자, 박찬주 장군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장군들을 흔들어갖고, 진짜 군인들을 흔들어가지고요. 누가 이득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큰 이득은, 제일 큰 미소를 짓고 그 음흉한 미소를 날리는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저도 박찬주 그 장군께
전화 드리면서 참 죄송하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신사답고 너무나 차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군복을 입혀갖고 이렇게 포승줄에 묵혀가지고 그건 우리 군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네. 이미지 모독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네. 일이죠. 그리고 그 공감병 말고요. 박찬주 그 장군께서 이렇게 이끌었던 부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또 메일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분 아니다. 정말 훌륭한 군인이다. 많은 분들이 울분해서 저에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군인권센터라는 집단은요, 제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 뭐 임태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죠. 네. 군대도 안 갔다 왔고 군대가 참 그러니까요. 네. 정신적인 자세가 안 된 사람이죠, 네, 기본적으로요. 네. 최소한 군인권센터라고 한다면 군에서 오래 근무했던 네. 사람들이나 군 내부 사정을 아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은 오케이,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군대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또 군대에서 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군을 해체시키는, 그건 말이 안 되고, 난 거기에 이제 한국 사회 그 좌파들의 네. 무식함 용감하다고요. 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겁니다. 좀 무식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이란 특수 조직입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서, 자, 군이란 건요, 전쟁터에서 누구나 목숨을 내걸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네. 어느 조직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사회를 치열하고 상관이 하관에게, 부하에게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군 조직의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인권 따진다. 군에서는요, 군에서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에서 인권은 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은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인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군에서 상관에 의한 명령하고 독일 앞으로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군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너무 그런데, 흥분하셔서. 그런데 그걸 이해도, 또 네. 이해할 자신도, 이해할 의지도 없는 인간들이 군을 난도질하는 거, 그리고 그 대표에 군에 갈 수가 없는, 정신적으로 갈 수가 없는 인간이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비극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기 든 거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저 지금. 네. 자, 아까 딸기파파님께서 임태훈 소장이라고 해갖고 별 2개 다른 줄 알았다. 저도 진짜. 최소한 그러니까요. 장교를 하거나 최소한 하사관, 부사관 정도 하고 나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군대도 안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정신적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 내 보니까. 예. 갔다가 난리 나요. 지금, 박찬주 대장이 대한민국 현 군대가 민병대 수준이다. 네. 라는 말에 저는 네, 100% 맞습니다. 공감을 정말이에요. 합니다. 네. 군은요,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약간의 무기가 딸리더라도 정신력으로, 네. 그러니까 투지로 극복해 나가는 게 또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입니다. 네. 대한민국 군에는 지금 사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네. 군을 저렇게 매도하는 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진정한 군인들을 잘라내는데 국방부 장관의 사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군이 민병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말 엘리트, 정말 사명감에 투철한 그런 군인들은 다 잘라내고 고개 숙이고 잘 비비고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는 군. 이건 민병대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네. 현재 군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다? 솔직히 저희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요. 네. 우리 아들이 이거 참 이런 이야기 해요. 참 제가 네. 그렇습니다. 자, 이재훈님께서 공간병들의 그 공간에 있던 병사들이 다 증언을 했다. 이거 갑질 사실 아니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한 공간병이 갑질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만 이제 들어본 건데, 자, 이제부터요, 여러분, 아까 이제 김지성님께서도 정말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박 대장의 이 리더십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면 돌파하지 않습니까? 네. 기자회견하고. 그런 점에서 좀 뚝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또 좌파 쪽에서라든가 또 이제 중도표를 잡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안 된다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라면은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권자들을. 자, 유권자들을 설득을 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을 이쪽으로 가라고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리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활로우입니다. 자, 이채웅님 더불당 임태훈 수준 한심하다. 더불어당에서 임태훈 나 육군 병장 출신이다. 육군 병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남자 같지도 않은 놈. 아유, 네, 참. 맞습니다. 네. 요즘 민주당에서 그래요. 비례대표 어떻게 영입이 아니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입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정말 제가 박수 치고 밀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
비례대표 투표했으면 전부 다 찍어줍시다. 임태현에게 네. 한 표 찍어줍시다, 우리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폴 변님께서요, 청와대 국감 보면서 이 나라 경제가 왜 이 지경인지를 알았습니다. 어찌 경제수석이 올해 내년 경제 성장률 예측을 모를까요? 아휴. 경제 성장률은 기재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공무원이라면 그럼요, 당연히 알아야 그럼요. 되는 사항이죠. 그럼요. 게다가 또 뭐라고 하냐? 저기 의원님 뭐 했을 때보다 지금이 낫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요. 자, 폴 변님께서요, 맨날 이렇게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저께 너무 죄송해서 편지를 드렸어요. 슈퍼챗 후원 앞으로도 꼭 해달라. 네. 근데 공 하나만 빼달라. 네. 제가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는 그 폴 변님이 이제 오셨을 때 이렇게 뵀는데 저는 이렇게 나이 많고 무슨 기업체를 가지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그렇지만 아주 브라이트하고 총명한 굉장히 아주 지적이에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애들도 어린데요. 이렇게 후원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뭐 한국에 유행하는 게 4달러, 4달러씩 후원해 주세요. 자주 해주시면 되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훌륭한 인재로 크실 분이에요. 네, 동료입니다. 네. 박지만과 육사 동기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것도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했겠죠. 네.